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이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회 3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인데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확정일자 받지 않는 경우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우선 면제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대구광역시인 경우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이게 바뀌었죠. 29번에 보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9번에 올해 2021년 5월 11일부로 바뀐 게 보증금 서울의 경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과밀역 채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요. 과밀역 채권역에 김포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광역시, 안산, 광주, 안산이 있었는데 2천 평택이 추가됐습니다.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데 1억 2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다세대는 집업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아연, 다기, 단다, 다공 이런 말 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총리공간 이런 거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됩니다. 따라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공동주택은 동호수를 기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정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정액됐으면 그 정액된 금액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저당권이 선순위니까 맞고,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하고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했는데 X네요.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사하고 재임신고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다면, 만약 가령 1일날 확정일자 받고 2일날 이사하고 재임신고하고 2일날 근저당 설정하고 주인이 은행 융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권은 이사하고 재임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다음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 4번이 정답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광역시인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까지만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대항력이 생겨야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만약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날하고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으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자, 다음은 27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지형 생긴 모양 알 수 없고요. 경계도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니은 분묘규직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렇죠. 분묘규직권이라는 것은 관서법상 공시방법 봉분만 있으면 되니까 등기 안 돼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실제 경계라는 것은 현실적인 담장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담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공고상 경계가 우선하고요.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하고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상은 대장이 우선은 합니다. 따라서 리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네,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형,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재지나 지목은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청량을 하면 청량이 우선이라고 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금을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상가는 만약에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못합니다. 합하면 12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거든요.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5년 계약했으면 한 번 더 연장 가능하고요. 4년 계약에도 한 번 더 연장하면 8년, 또 한 번 더 하면 12년 되니까 한 번밖에 못합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 처음에 계약했다면 10년까지 가능하겠죠. 2번 임대인의 정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했는데 5% 100분의 5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월세가 100만원이면 5만원만 정액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해서 또 5% 정액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0만원까지는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틀렸죠. 상가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2,2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근데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5천, 월세 1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5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네, 이게 맞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8가지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특히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게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고요.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거절할 수 있죠.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3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5%만 증액 가능하고요. 3번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고요. 주택은 2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6,500 이하인 경우 2,200만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